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시국이 심상치 않죠. 특히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놀리고 있습니다. 내가 혼돈이냐? 진짜 혼돈은 어디다? 우리나라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엄 이후 탄핵, 그리고 최근에 체포될 때까지 굉장히 이슈가 경제에서 정치로 돌아갔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은근슬쩍 부동산 대책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가지고 대책이 나온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소소하게 내기도 했고 소소하게 완화를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 즉 완화책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금융정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관치금융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폭이라도 낮춰보려고 완화책이 나오는 상황인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이거는 뭐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사는 사람은 상가로 살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이제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2주택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했다. 근데 우리가 요걸 생각해 봅시다. 단독 다가구를 주택으로 파는데 사는 사람이 상가로 사요? 공급 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상가를 주택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공급 부족이라고 맨날 떠드는 거를 특히 국토부 장관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을 상가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 6년인 B아파트 등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법인세 중과 등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 12억을 위한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또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예요? 주택수에서 빼준다. 양도세 다주택이나 종부세 다주택으로 받지 않는다. 또 지방 저가주택 범위 요거 주택수에서 빼는 것을 범위를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다가구 할 때 양도세 깎아줄 수 있도록 많이 해주겠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양도세 무제한 면제법이 나왔습니다. 장기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원래 최초 1회에 한해서 허용해줬는데 무제한 허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얘네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내놨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장기로 내놨을 때 얘를 팔면은 양도세 면제였어요. 근데 팔고 양도세 면제 받은 다음에 다른 집 샀다. 근데 또 여기서 2년 이상 거주하면은 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무제한 면제법이 나왔다. 아주 면제부죠. 저게 면제부를 준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장기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이라고 해놓고서 단기 민간임대, 이름부터가 단기 민간임대 주택인데 준다고 합니다. 즉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된다? 아까 여러가지 종부세나 이런 것들 혜택을 줘가지고 버틸 수 있게, 가격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팔더라도 세금 덜 걷겠다 라는 것은 부동산 팔고 양도세 무제한 면제니까 팔고 딴 데 또 사가지고
거기서 또 2년 살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사실 펌프질 하는 거죠. 심리도 더 띄울 수 있는 거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시국이 시끄러울 때 몰래 이런 거 발표한 거죠. 다주택자들을 위한 법들만. 지금 보세요. 혜택이 여기 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 혜택, 주택 여러 채 있더라도 한 채로 만들어주는 혜택 강화,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온통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들만 나왔다. 슬그머니. 보통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실수요자를 완화해줘. 근데 저런 정책이 아마 조용히 있을 때 나왔으면 바로 욕먹을 정책이죠. 그러니까 시국이 시끄러울 때 슬그머니 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 터지게 되면은 맨날 그 연예인들 하나 타겟 붙잡아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관심 쏠리게 하듯이 완전히 관심이 저기 다 쏠려 있을 때 은근슬쩍 이런 거 된 거다. 맨날 이야기하는 게 실수요를 위한 정책을 낸다고 해놓고서 정책은 다 다주택을 위한 정책을 냈어요. 왜 저런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냈을까요? 영끌 붕괴는 별로 막을 생각이 없어요, 이제. 다주택 붕괴를 막아야 되죠. 근데 다주택 붕괴가 눈앞에 왔죠. 왜? 전세가가 아작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들을 낸 이유는 다주택들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어차피 영끌을 위한 정책들은 낼 만큼 냈어요. 왜? 다음 수요가 받아주게 만들면 되니까. 근데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는 하나 무너지면 여러 개가 무너지죠. 다주택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뭐 선한 역할을 한다, 뭐 선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요. 다주택들이 집값 올려가지고 예전에 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지금 전세도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전세제도 이용해가지고 집값을 막 올려버렸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의 90%는 저소득층이다. 왜? 국토부 장관이 소득 8천만 원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 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부자냐? 200억짜리 집도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나인원남 대형면적 한 채의 시가가 200억인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더니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고 200억짜리가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왜? 9억 원 초과 주택 가운데 면적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지 나라가 어딨어요. 200억짜리를 사도 고급주택이 아니고 8천만 원을 벌어도 저소득층인데. 그러니까 실수요들을 위한 정책은 안 나오고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나오고 고급주택이라고 했던 것들 또 취소해가지고 세금 가지고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양도세 무제한 면제 또는 양도세 비과세 이런 혜택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증여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우리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역대급 공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란 말을 했죠. 왜? 이때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해줬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양도 형식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싸다. 그리고 증여하는 경우는 또 5년 동안 못 팔고 페널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분산할 수 있어서 가구 수만 늘렸다. 2020년이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였는데 가구 수는요 평년 대비 한 두세 배 늘었어요. 왜? 증여한 거니까. 증여해가지고 1가구 4주택에서 뭐 4가구 4주택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양도세 저렇게까지 비과세 해주면은 2년 살다가 자식한테 넘겨주고 또 딴 데 가고 2년 살다가 또 자식한테 넘겨주고 장기 몇 개 임대 몇 개 놓은 다음에 악용하기 굉장히 좋은 법이고
부자들이 부에 대물림을 하기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그냥 내는 거죠. 부자들이 더 세금 안 내게 만들려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다?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난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 확대. 지금 5년째 적자인데 이때는 코로나니까 그렇게 칩시다. 이때는 금리 인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24년에 왜 확대될까요? 근데 100조를 넘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아주 100조의 호수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메꾸고 있는데 그럴 경우 추가 세입은 없지만 지출만 불어나서 관리재정 숙지가 100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고려가 되고 있다.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문제가 큰데 어떻게든 부자들 감세해 주려고 안달이 났다. 심지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밑에 놈들이 대통령 앉혀놓고서 지들 혜택 보는 정책들만 열심히 내고 있었던 거다. 그것도 오히려 이런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어떻게든 이득을 보겠다.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건데 결국에 다주택자를 저렇게 완화해주는 이유는 뭐다? 다주택 붕괴가 눈앞에 왔기 때문에. 다주택 붕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전세 붕괴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이미 부동산원 지표도 매매 전세가가 둘 다 하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